프리다이빙 강사와 마스터 프리다이버 이상의 의사 선생님들이 뭉쳤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몇 차례 여러 번 살려드린 LMC 조아라 선생님. 아직 최근 6개월 이래 LMC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프리다이빙 강사님입니다. 의사보다 강사되는 게 더 힘들었던 스태틱 양희석 선생님. 저는 신경외과 양희석이라고 합니다. 스태틱 할 때마다 온갖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뭐 나는 누구지, 여기 왜 있지, 뭐 하는데 결국은 이 4분을 해서 강사가 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페블의 보물 같은 영어방, 마스터 프리다이버 스키즈 김현종 선생님. 방금 스키즈 현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콘텐츠 중에 아마 소개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프리다이빙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안 좋은 케이스는 다 겪어본 똥인 줄 뻔히 알면서 다 찍어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프리다이빙 강사훈련관 과호흡 송원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프리다이빙 교육을 업으로 하면서 느끼는 프리다이빙의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조아라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숨을 참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숨을 안 쉬냐, 막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자, 많은 분들이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질문 리스트들을 뽑아서 의학, 과학적인 지식과 의사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프리다이빙을 교육하는 강사로서 경험적인 부분들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고 좋은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숨 많이 참으면 머리가 나빠지지 않나요? 라는 말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집에서 바보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야, 이쪽 길로 가야지 하는데도 이게 몸이 잘 반응하지 않고 꼭 엉뚱한 길로 가서 온 가족들에게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그냥 프리다이빙과 관계없이 좀 바보가 돼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드는데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프리다이빙 해서 바보가 되면 지금 여기 선생님은 저는 뭐 거의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침을 흘리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의학적인 부분들은 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경험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프리다이빙 선수들은 정말 사실 뭐 트레이닝하면서 블랙아웃도 많이 오고 뭐 3분, 4분 혹은 뭐 5분 이상 호흡을 참는 트레이닝들을 매일 하거나 뭐 격일제로 하는데 제가 직접 만나본 결과 뭐 멍청하냐면 정말 똑똑한 친구들 많거든요. 특히 뭐 세계 챔피언 알렉세이 몰차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 예시를 들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정도고요. 조아라님은 혹시 물속에서 호흡을 참고 있을 때 뭐 어떤 뭐 몽롱함이나 어떤 의식적인 변화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수심이 깊은 데 가면 좀 그냥 정신이 좀 맑아진다는 느낌을 받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딥스 바닥에 있다가 올라와서 되게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 있었는지 몰랐는데. 몇 분을 있었던가요, 도대체? 그래서 딥스 바닥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그 밑에 있으면 저는 이제 물속에 있을 땐 좀 세상이 좀 평화롭거든요. 시끄러운 소리도 좀 잘 안 들리고 오히려 좀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가끔 이제 깊은 다이빙을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을 참기 시작하면 10초만 지나면 뇌 산소 수치가 평소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심장 박동수가 떨어진다든지 몸에서 다른 혈류를 뇌로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10초가 지나면 올라가게 되고 30초가 되면 최고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뇌는 결국 보통 사람들에 있어서는 숨 참기가 끝날 때까지는 평소의 산소 수치보다 더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 연구 결과는 되게 프리다이빙의 중요한 연구 결과인 거죠.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안전한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몸에 이제 기질적으로 조금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뇌 산소 수치를 이제 평소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 조치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숨을 많이 참아서 머리가 나빠지려면
뇌 안의 산소 수치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뇌에 영향을 끼칠 텐데 숨을 참고 있을 때 뇌 안의 산소 수치가 오히려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별히 어떤 뭐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뭐 LMC나 블랙아웃의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숨을 참는 게 뇌에 끼치는 영향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실제 근거거든요. 근데 이런 연구들에서도 보면 100%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는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몸의 반응이라든지 뇌의 반응은 아직 인간들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계속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런 연구가 활성화되려면 이제 다이버들이 점점 늘어나야겠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권해주십시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지만은 그래도 계속 조심하고 안전하게 다이빙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 혼자서 다이빙하지 마세요. 두 번째, 상식선에서 다이빙하세요. 세 번째,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릴렉스!